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5초. 딱 5초면 됩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는 데는 5초면 충분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주민을 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퇴근하는 사람, 장 보러 나가는 사람, 택배 받으러 오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 좁은 공간,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저는 인간의 민낯을 봤습니다. 정말로 소름 돋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뒤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데도 닫힌 버튼을 연타하며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 배달 박스 뜯고 난 쓰레기를 바닥에 그대로 두고 내리는 사람, 타자마자 한숨 쉬고 휴대폰만 보며 사람을 마치 없는 것처럼 대하는 사람. 하지만 반대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 열린 버튼을 조용히 눌러주는 젊은이, 짐든 사람 보면 먼저 제가 버튼 눌러드릴게요 말하는 아주머니, 내릴 때 수고하세요 한마디 건네는 할아버지.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 5초가 그 사람의 50년을 말해준다는 걸. 큰 자리에서 좋은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볼 때, 감시 카메라 없을 때, 득실 계산할 것도 없을 때, 그때 나오는 행동이 진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신호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람 복을 결정할 겁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단 5초 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 동안 본 인간의 진짜 모습, 엘리베이터 안에서 탄로나는 5가지 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문 앞에서 드러나는 즉각적 인성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뛰어오는 게 보일 때가 있으시죠?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 열린 버튼을 누르십니까? 아니면 못 본 척 하십니까? 2단 1초의 선택이 그 사람의 평생 습관을 말해줍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정장 깔끔하게 차려입고 고급차 타고 출근하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닫힌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천천히 오시는데도, 젊은 엄마가 유모차 끌고 오는데도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닫힘만 누르는 겁니다. 처음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이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말에도. 그분에겐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내가 먼저가 몸에 밴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분 집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새벽에 물이 아래층까지 쏟아졌죠. 주민들이 모여서 수습하는데 아무도 그분을 돕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남 생각 안 해.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사를 갔습니다. 아파트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로. 반대로 기억에 남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 친구는 달랐습니다. 누가 오면 항상 문 열린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할머니가 오시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다리고, 짐든 사람 보면 제가 눌러드릴게요 하고 버튼 앞에 서고, 급한 사람 있으면 먼저 가세요 하고 한 대 더 기다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자연스럽게. 그게 이 친구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 친구가 전세 구하느라 고생할 때였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파트를 떠나야 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같은 아파트 살던 할머니 한 분이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 착한 청년이 이사를 간다고? 안 되지. 그 할머니가 주민들에게 얘기했고 결국 한 집이 전세를 싸게 내줬습니다.
그 친구라면 믿을만 하니까. 그 청년은 지금도 그 아파트에 삽니다. 주민들 모두가 반겨주는 정말 편안한 이웃으로. 여러분, 보이시죠? 문 열림 버튼 하나. 딱 1초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1초가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배려가 습관인 사람은 인생에서도 도움을 받습니다. 이기심이 습관인 사람은 인생에서도 혼자가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 거기서 이미 모든 게 갈립니다. 두 번째 신호. 인사, 표정, 첫마디에서 보이는 사람의 기본값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마주치고 가볍게 고개 숙이십니까? 아니면 휴대폰만 보며 모른 척 하십니까? 이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저는 30년 동안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같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은 계속 인사하고,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합니다. 첫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주말에 장 보러 나갈 때도 이분은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절대 안 쳐다봤습니다. 타자마자 구석으로 가서 휴대폰만 보고 내릴 때도 고개 한 번 안 들고 그냥 툭 나갑니다. 처음엔 원래 성격이 과묵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아파트 주민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주차 문제, 관리비 문제. 매번 싸우고, 매번 언성 높이고, 매번 민원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본 예의가 없으니까 신뢰가 쌓이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 생겼을 때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니까 아무도 그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봤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세댁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젊은 분이었는데 참 예의가 바른 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비 오는 날에도 이분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인사는 저한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할머니 만나면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아이 데리고 가는 엄마 만나면 애기 너무 예쁘네요. 짐 든 사람 보면 제가 버튼 눌러드릴게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 새댁집에 보일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겨울인데 난방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전기장판 가져다 드릴게요. 우리 남편이 설비 일하는데 제가 연락해 볼게요. 다들 발 벗고 나섰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문제가 해결됐고 이 세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아파트는 처음이에요. 그 세댁이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사를 했을 뿐입니다. 웃으며 눈 마주치며 따뜻하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인사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인사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남도 그렇게 대합니다. 인사하며 웃는 사람은 세상도 그에게 웃어줍니다. 엘리베이터 안 단 3초. 그 3초의 인사가 평생 인연을 만듭니다. 세 번째 신호. 먼저 타려는 사람의 인생. 서두름 속에 숨은 진짜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타십니까? 먼저 내릴 사람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문 열리자마자 먼저 타십니까? 이 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말해줍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없이 봤습니다.
먼저 타려고 밀치는 사람들, 내리는 사람 기다리지도 않고 비집고 들어가는 사람들. 처음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급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말에도.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내가 먼저가 몸에 밴 거죠. 제가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분은 전쟁터 나가듯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 열리면 내리는 사람 상관없이 먼저 비집고 들어가고, 할머니가 천천히 내리시면 아이고 빨리 좀 하고 짜증내고,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어도 자기가 제일 먼저 타려고 밀쳤습니다. 처음엔 원래 급한 성격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문제가 계속 생겼습니다.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싸우고,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싸우고, 쓰레기 버리는 것 가지고 옆집과 싸웠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였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 하는데 왜 차를 거기 댔어? 내가 먼저 살았는데 왜 시끄럽게 해? 내가 먼저 버렸는데 왜 뭐라고 해? 결국 주민들 민원이 쌓이고 쌓여서 관리사무소에서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반대로 기억에 남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항상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먼저 내릴 사람 기다려주고, 할머니 오시면 천천히 오세요 하고 기다려주고, 여러 명이 몰려도 먼저 타세요 하며 양보했습니다. 급한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분도 직장인이었고 매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습관은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사 갈 집을 구할 때였습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이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착한 사람이 이사를 간다고? 우리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지. 그 할머니가 아는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배려해 주시던데 우리도 조금 도와드려야죠. 작은 양보의 습관이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된 겁니다. 여러분, 먼저 타려는 사람은 평생 혼자 앞서갑니다. 하지만 양보하는 사람은 결국 함께 갑니다. 서두름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고,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함께합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 단 2초의 기다림. 그 2초가 평생 인연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신호. 흔적이 말하는 책임감, 쓰레기, 오염, 먼지 작은 행동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뒤를 한번 돌아보십니까? 혹시 내가 떨어뜨린 게 있나? 내가 더럽힌 게 있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양심을 말해줍니다. 저는 30년 동안 엘리베이터를 관리했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매일 점검하고, 매일 주민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깨끗하게 쓰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뭔가를 남기고 갑니다. 배달박스 뜯은 먼지,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 음료수 뚜껑, 과자 부스러기. 그냥 그대로 두고 갑니다. 누가 치우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택배를 자주 시키는 분이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스를 뜯는 겁니다. 테이프를 찢고, 완충제를 꺼내고, 포장지를 버리고, 그러고는 쓰레기를 바닥에 그대로 두고 내립니다. 처음엔 실수로 떨어뜨렸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번이었습니다. 한 번도 줍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청소하는 게 제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아파트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도 없고 모임에도 안 나오고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은 책임감 하나 없는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쓰레기도 안 치우는 사람이 무슨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결국 그분은 외롭게 살았습니다. 반대로 잊을 수 없는 분이 또 계십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마다 항상 휴지를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시나 봤더니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버리시는 겁니다. 누가 흘린 먼지, 누가 떨어뜨린 쓰레기, 자기 것도 아닌데 조용히 주워서 들고 내리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왜 주우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안 치우면 경비 아저씨가 치우잖아.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남 고생시켜?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이분을 챙겼습니다. 장 보러 나가시면 누가 할아버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택배 무거운 거 오면 누가 제가 집 앞까지 갖다 드릴게요. 혼자 사시는데도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안부를 물었고 아파트 행사 때마다 함께 하셨으니까요. 이분은 돈이 많은 것도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책임감 하나로 아파트 전체의 사랑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큰 행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쓰레기 하나 줍는 손길, 먼지 하나 닦아내는 마음, 그 작은 책임감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엘리베이터에 남긴 흔적은 곧 인생에 남길 흔적입니다. 깨끗하게 쓰는 사람은 인생도 깨끗하게 살고 더럽게 남기는 사람은 인생도 그렇게 남깁니다. 내가 남긴 작은 흔적 하나, 그게 바로 내 인생의 흔적입니다. 5번째 신호, 거리, 눈빛, 자세에서 드러나는 진짜 속마음, 말보다 빠른 심리 신호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은 좁습니다. 낯선 사람과 단 몇십 센치 거리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불편한 티를 내십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계십니까? 이 무의식적인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말해줍니다. 저는 30년 동안 사람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표정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눈빛은, 자세는, 한숨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있으면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타자마자 한숨을 쉽니다. 눈을 위로 굴립니다. 휴대폰을 보는 척하지만 온몸으로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많아? 빨리 내렸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다 보였습니다. 특히 할머니나 아이들이 타면 더 티를 냈습니다. 아무 말은 안 해도 그 짜증이 다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과도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고, 주민과 다투고, 혼자 화내고.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사람이 불편한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남이 불편한 거죠. 그 마음이 표정으로, 한숨으로, 눈빛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평생 잊지 못할 분이 또 계십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누가 타든 항상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오시면 천천히 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아이가 시끄럽게 떠들어도 애들은 원래 그렇지 하며 웃으시고, 짐든 사람 있으면 먼저 내리세요 하며 한 발 물러서십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정말 따뜻하게 보셨습니다.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눈빛에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겁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주민이 바로 119에 신고했고, 옆집 주민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아래층 주민이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이분은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나중에 퇴원하신 후 이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잘해서 이렇게 살았나 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달려온다는 걸.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좁은 공간, 짧은 시간 안에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한숨으로 짜증내는 사람은 인생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먼저 양보하는 사람은 인생이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엘리베이터 5초. 그 5초 안에 그 사람의 평생이 보입니다. 말은 꾸며도 눈빛은 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30년 동안 본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문 앞에서의 배려, 인사와 표정의 기본감, 먼저 타려는 서두름, 남긴 흔적의 책임감, 그리고 눈빛과 자세에 담긴 속마음. 이 5가지는 모두 엘리베이터 5초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5초가 그 사람의 50년을 말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큰 행동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소한 순간에 습관처럼 튀어나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감시 카메라 없을 때, 득실 계산할 것도 없을 때, 그때 나오는 행동이 진짜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따뜻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따뜻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배려하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배려받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기적인 사람은 인생에서도 혼자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작은 배려가 쌓여서 사람 복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함께 타면 편한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사람인가? 엘리베이터 5초는 짧지만 그 5초가 만드는 인연은 평생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함께 타면 마음 편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스란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